친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토크 20강을 강의할 것이고요. 플라톤 아카데미에 대한 이제 디테일. 자, 기하학은 모르는 자, 이 아카데미아의 이 문을 들어서지 마라. 라고 한 수학적 색채가 강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계속 어떤 수학 전문 아니면 철학 전문 학교로서 남는지, 특히 수학의 특색이 강한 철학 아카데미가 되는지 그걸 한번 따져 보겠는데요. 먼저 17강에서 그쵸? 고대 그리스 수학자 계보에서 자, 탈레스 연역법, 피타고라스 정수론, 플라톤 입체기하까지 쭉 설명하다가 하나 빠진 부분 히포크라테스의 기하학, 작도, 또 원론, 유클리드의 원론 이전 100여 년에 앞선 히포크라테스의 원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8강 그쵸? 19강이 됐었죠. 18강은 기하학이나 그쵸? 원론에 대한 제가 엄마의 수학 레시피자를 올린 게 18강이고 19강에서 히포크라테스를 다뤘죠. 그러면 20강은 이제 아카데미의 수학자에서 실제로는 어떤 진정한 수학자의 면모를 보이는 에우독소스가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그 아카데미아 2대 원장, 3대 원장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이했던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문을 나서지 말라는 그 유명한 현판의 이야기로 시작된 아카데미아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 전개되는 역사, 아카데미아도 문을 닫아요. 이제 거기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제 17강 파일은 죽이고요. 자, 이제 20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플라톤 아카데미 수학자. 아카데미 역사를 한번 보겠는데, 기원전 387년 설립되었습니다. 플라톤은 348년에, 죽었으니까, 대충, 한 37년? 그쵸? 플라톤이 죽기 한 37년 전에 세워진 것이죠. 자, 기원전 387년에 설립된 아카데미아는 플라톤 사후에 로마 시대도 유지됩니다. 동로마 제국까지 가는데요. 동로마 제국 형제 유스타니우스 1세가 비기독교적인 학교, 이때는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국교화가 됐나봐요. 그쵸? 국교화가 됐나봐요.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학교된 폐쇄 정책에 따라서 아카데미아는 529년에 폐쇄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설립돼서, 그쵸? 4세기에 설립돼서 529년. 그쵸? 한 거의 1000년, 900년 이상을 유지했네요. 자, 아카데미아는 한 900년 이상 유지된 그런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역사가 기네요. 자, 그럼 2대 원장, 스페우스포스부터 볼게요. 플라톤 누나의 아들의 조카뻘 되죠. 아들로 2대 아카데미 원장이 된다. 그런 스페우시포스도 어떤 기하학자의 면모를 보이냐? 한번 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정수론을 이어받아 수체계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매개가 있다. 완전히 그냥 피타고라스 학파네요. 수에서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데아가 아니네요. 자, 했으며 12란 정수는 영혼의 완전성, 테트락티스 얘기하는 거네요. 도달하는 진리의 수라고 주장했다. 그쵸? 완전히 피타고라스의 정수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피타고라스의 정수론을 받아들인 스페오시포스는 관념을 통한 알미 진리에 도달한다. 자, 에스피테메,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것이죠. 단순한 의견, 어피니언이 아니라 knowledge,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도 관념, 그쵸? 이데아를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념을 통해서 에스피테메가 진리에 도달한다는 플라토의 정통 이데아론을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죠. 자, 요 에스피테메 앞에 오고 설명한 거는 완전 거의 피타고라스 학파의 얘기, 그쵸? 아니, 2대 원장이 곧바로, 그쵸? 플라톤의 이데아에
좀 거의 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뭐 그런 놀라운 결과가 생기네요. 근데 뭐 정수론도 수학은 수학이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논진기하학이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수론을 받아들인 것, 그것도 아카데미에서 좀 받아들였다는 것이 놀랍게 합니다. 그것도 2대 원장이 이렇게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3대 원장 한번 볼게요. 자, 크세노크라테스. 자, 칼케돈 출신으로 아카데미아의 3대 원장이 되었으며 철학을 자연학, 윤리학, 논리학으로 3분화했다. 그쵸? 뭐 자연학은 밀레투스 학파, 그쵸? 자연철학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철학이 맞을 것 같아요. 윤리학, 소크라테스, How to Live, 그쵸? 어떻게 살 것인가? 자연학은 뭐였죠? What is universe, 그쵸? 그 어떤 근원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이거 유니버스는 근원이에요. 아르케를 얘기하는 거 자연학 맞죠? How to Live, 소크라테스 윤리학 맞죠? 네, 논리학, 그쵸? 논리학. 자, 논리학은 나중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논리학과 관련이 있죠. 실로지움이라 해서 3단 논법. 그쵸? 자, 그럼 철학이 뭐야? 그러면은 자연학, 윤리학, 논리학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면 아카데미아 3대 원장인 크세노크라테스가 철학을 자연학, 윤리학, 논리학으로 3분화했어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필라소피가 뭐야? 그러면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 철학이 있었어. 그 다음에 How to Live의 윤리학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3단 논법 같은 뭐 논리학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셔도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자, 철학은 이렇게 3등분 하였고요. 수학을 철학의 예비로 삼았다. 그쵸? 철학을 배우려면 수학을 알아라. 좋은 얘기 같아요. 그쵸? 크세노크라테스. 그러나 크세노크라테스도 자, 필롤라오스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가르침 최초로 책으로 쓴 사람 제자죠. 필롤라오스. 피타고라스 음계에서도 나오는 사람이고요. 자, 필롤라오스에 관심을 보였으며 불멸의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는 수여서 우주를 위에서 아래로까지 꿰뚫는다고 하였다. 뭐 불멸의 영혼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수라는 거, 스스로 움직이는 수. 또 우주, 그쵸? 뭐 피타고라스의 제가 넘버벌스라고 얘기하는 걸 또 크세노크라테스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수학의 철학이 예비로서는 좋은 예였는데 그 기하학보다는 또 피타고라스의 어떤 수에 대한 수적인 우주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원장, 3대 원장이 플라톤 사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원장들인데 기하학보다는 뭔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어떤 정수론, 수론에 대해서 심취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뭐 크세노크라테스 또 뭐 아주 뭐 중요한 우리가 많이 모르죠. 다 몰라도 되는 분이긴 한데 뭐 칼케돈 출신이라고 해서 한번 이거 역사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그냥 말씀드릴게요. 콘스탄티노폴리스, 그쵸? 여기가 지금 그 터키 이스탄불이죠. 그 동로마 시대 때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는데 여기 뭐 보스포러스 해협이 다리가 있고 그 건너편이 칼케돈이에요. 그래서 꽤 유명한 고대 도시가 되는데 자, 칼케돈 하면은 또 여기 니케아랑도 가까워요. 그쵸? 니케아 종교회의. 그래서 요거는 뭐 종교, 기독교. 그쵸? 동로마 시대 때 기독교니까 뭐 로마 카톨릭과 그쵸? 그다음에 오르소독스 그 종교회 정교 그리스 정교랑 관계가 있는 도시예요. 자, 이 칼케도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아니라 이제 로마의 그러니까 정식 종교로서 인정을 해준 거죠. 국교는 아니에요. 그쵸? 자,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트가 있는데 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그죠?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거를 그쵸? 받아들인 거죠.
어떤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로서 풀이한 거죠. 뭐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트리니티죠. 그 다음에 451년에 이렇게 트리니티를 세웠는데 뭐 이단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도 학파들이 생겨요. 그래서 칼케돈에서 최종적으로 그쵸? 그 어떤 그 트리니티에 대한 그런 정립을 세운 게 칼케돈 공의회라는 게 451년에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카톨릭이나 뭐 카톨릭 로마 카톨릭으로 하면 되겠죠. 또 그리스 정교랑 어떤 뭐 대립되는 것도 있지만 그때 칼케돈 공의회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요 도시 이름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인문학적으로 드렸고요. 이게 뭐 크세노크라테스가 칼케돈 출신이라는 거 덧붙여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페이지. 자, 이렇게 되면 그쵸? 아카데미의 역사 중에서 플라톤 사후의 2대 원장, 3대 원장이 굉장히 피타고라스 학파에 심취해 있었고 이 플라톤 아카데미는 하여튼 한 900여 년 유지되다가 529년에 폐쇄된다라는 거 초창기에 아카데미의 어떤 학풍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넥스트. 자, 그러면 플라톤 아카데미는 계속 수학적 뭐 정수론이 됐던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수론이 됐던 뭐 기하학이 됐던 어떤 수학적 면모를 계속 가져가냐? 그러지도 않아요. 자, 4대 원장 뭐 플레몬부터 아카데미아의 학풍은 윤리학. 그쵸? 아까 철학을 3분했다 했죠. 자연 철학, 윤리학, 그 다음에 논리학. 윤리학, how to live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쵸? 또 시대적 배경에 따라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또 기원전 2세기까지 500년 동안 스토아 철학으로 가네요. 이쪽 윤리학 배경이에요. 그쵸? 뭐 쾌락 그런 게 나오는데 스토아 철학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기억이 나지요. 근데 이것도 how to live에 관한 거예요. 뭐 타락한 쾌락을 느끼는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스토아 철학을 뭐 제가 뭐 그 강의해 놓은 것도 있지만 지금 수학이니까 스토아 철학을 보신다면 그쵸? 그냥 시대적으로 플라톤 사후니까 3세기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스토아 철학이 그리스에서도 어떤 메인 그 윤리학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메인 스트림으로 깔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아의 학풍도 스토아 철학의 그런 뭐 분위기에 따라서 윤리학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문을 들어서지 말라라는 거는 진짜 플라톤 1대 원장 그쵸? 아카데미아를 세운 플라톤 일때만 기하학의 학풍이 제일 강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그 사실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시기 뭐 408년에서 기원전 337년 에우독소스는 그러나 다시 굉장히 수학자적인 플라톤의 제자 중에서 수학자적인 면모를 보인 사람은 이제 에우독소스가 된다는 것이죠. 자, 2대 원장, 3대 원장 다 필요 없고 에우독소스가 플라톤 아카데미 초기에 수학적 학풍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파르타의 식민 도시인 크니도스 출신으로 23세 나이에 아테네로 가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에우독소스도 거의 2대 원장, 3대 원장의 그 같은 또래의 어떤 그 인물로 볼 수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플라톤이 남부 이탈리아 때 시라쿠스에 간 적이 있죠. 기원전 367년. 그쵸? 그래서 갔을 때 거기서도 아카데미아가 있었어요. 거기서 학두, 원장이란 뜻이죠. 이런 아카데미 플라톤 학파의 우두머리, 학두 역할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쳐다고 했습니다. 아마 만약에 이때가 기원전 367년이면 그죠? 자, 2대 원장이 367년 그쵸? 자, 사후에 받아들였으니까 348년에 그쵸? 2대 원장 스페우시포스가 있었죠. 그쵸?
근데 그 전에 367년이면 플라톤이 367년에 시라쿠스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에우독소스가 거기서 학두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고, 또 어찌 보면 이 사람이 2대 원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이했던 시라쿠스에 있을 때 아카데미 학두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뛰어난 그런 학자예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에우독소스를 아시는 분이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솔직히 뭐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 에우독소스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자, 근데 에우독소스에 대한 책도 있어요. 자,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에우독소스가 들려주는 비 이야기. 이 비는 레인이 아니에요. 그쵸? 레이쇼란 뜻이에요. 레이쇼. 자, 좀 굵게 쓰여있는 띠를 볼게요.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에우독소스가 알려주는 황급히 찬란한 비의 세계, 비. 자, 이렇게 레이쇼라고 되어 있죠. 비. 그쵸? 자, 뭔가 비례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 같아요. 수학에서도. 자, 에우독소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책은 에우독소스의 비례 서평을 볼게요. 비례에 대한 이야기로 비레이쇼. 재미나게 꾸며져 있다. 저자의 재치 있는 말이 스며든 수학 이야기치기도 하다. 초등학생들이 즐겁게 읽어나가면서 학교 국가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그쵸? 서평을 썼는데 송하주라는 부경대 교수가 서평을 써주셨고요. 저자는 김승태 강사님이에요. 학원 강사로 좀 유명하신 것 같고요. 이분도 부경대 출신에서 아마 뭐 지도교수님 서평을 써준 것 같아요. 출판사는 자원과 모음. 자, 어이했던 에우독소스는 비례론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수학자, 전공이 그런 수학자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에우독소스는 플라톤의 제자이고, 플라톤이 시라쿠사에 있을 때 기원전 367년에 그쵸? 아카데미아의 학두였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우독소스는 크니도스인데 이것도 인문학적으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 탈레스의 그쵸? 탈레스를 배울 때 밀레투스 기억나시죠? 여기 밀레투스. 사모스 섬은 피타고라스의 고향. 뭐 이렇게만 보더라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돼 있죠? 키오스는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이 키오스 섬은 그리스. 근데 여기가 터키 연안이에요. 그쵸? 터키 연안.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하죠. 터키 연안에 가까운 섬이지만 이 키오스도 그리스 영토고 그리스에서 5번째로 큰 섬. 사모스도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쵸? 맞죠? 자, 이렇게 밀레투스, 사모스, 키오스. 근데 여기 연두색으로 되는 건 아테네 계열의 이제 식민지가 되고요. 여기 에페소스, 에베소서. 여기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동네죠. 그쵸? 자, 요런 식민 도시들이 있고요. 근데 크니도스는 어디냐면은 여기 요쪽에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쪽이 도리아인들의 식민지, 즉 스파르타의 식민지고요. 여기 녹색은 아테나의 식민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뭐 아이올리안스라고 있는데 요거 나중에 뭐 고대 그리스 뭐 인종에 대한 역사를 할 때 이렇게 세 인종들이 그쵸? 여기는 도리아인 그 다음에 아테네 계열 그 다음에 여기 아이올리안스라는 그런 그 인종들이 세계 메이저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어이했던 크니도스 출신의 에우독소스는 이제 스파르타 식민 도시고 여기 밀레투스 이오니아 지방 사모스 키오스는 다 아테네 계열의 식민 도시라는 거 인문학적으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아까 에우독소스를 그쵸? 그 초등학생이 있는 그런 책으로만 표지로 소개해 드릴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원론에서 원론 여기는 유클리트의 원론입니다.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의 원론이 아니에요. 히포크라테스의 원론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 the element라고 하면 다 이제 유클리드의 원론입니다. 찾아보는 ratio, b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쵸? 이윤수 박사의 블로그에 있는 거예요. 스탠포드에서 고전학을 공부하신 분이고요. 주소는 여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윤수 박사님. 자, 원론에서 찾아보는 B. 자, 클리어하고 좀 내려볼게요. 자, 적어도 원론 안에서 판단해 볼 때 그리스 수학자들 줄기차게 하고자 했던 일들 중 하나는 한 가지는 하나의 도형을 다른 도형과 관계하는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의 도형과 같은 크기를 갖는 다른 도형을 찾으려 했던 노력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형의 합동 조건을 검토하기도 하고 뭐 합동, 닮음 뭐 그런 거죠. 모양이 다른 두 도형 사이에 크기가 같다는 점을 증명도 하였습니다. 그쵸? 요게 뭐 히포크라테스가 그 이런 거 있죠. 활골과 뭐 삼각형의 면적이 같냐. 그쵸? 뭐 요런 연구를 한 거죠. 활골. 그쵸? 자, 활골과 삼각형. 자, 다른 크기의 도형에 대한 뭐 크기에 대한 그런 거. 한 도형과 크기가 같은 다른 도형의 도형을 작도. 그쵸? 히포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서로 같은 크기를 갖는 경우를 넘어서 두 도형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도형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원론 5권에 레이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자, 요 내용은 제가 텍스트로 첨부해 드리니까 보시고요. 자, 레이쇼라는 거 원론의 5권에도 나오고요. 그쵸? 또 원론의 6권. 그쵸? 그 원론의 5권의 중심부라는 거는 뭐냐면 그쵸? 뭐 한 도형이 다른 도형보다 크다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인지 작다는 것은 또 얼마나 작다는 것에 관한 논의가 뭐 5권의 중심을 이룬다고 해요. 그쵸? 자, 5권에 대한 그 설명 끝났고요. 또 원론 6권에는 B를 이용해 두 도형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량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쵸? 그래서 원론에서 평면기하학의 마지막 장 6권에서 마지막이 6권이 평면기하의 마지막인데요. 6권에 이르면 도형의 크기는 무엇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도형과 저 동사 사이의 크기의 비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게 원론에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7권. 7권에서는 수들에 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뭐 도형의 닮은 조건 5권에서 얘기하고 도형의 크기 6권에서는 비를 위해서 도형의 크기 사이의 관계. 근데 7권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얘기하면 뭐 만약에 뭐 3대 2다. 뭐 이런 비. 그쵸? 뭐 이런 비가 뭐 간단하게 뭐 6대 4다. 이런 비례식. 그쵸? proportion 비례식이고요. 이런 3대 2 같은 거 레이쇼라고 하죠. 이런 게 원론의 5, 6, 7권에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19강인가요? 그쵸, 18강이죠. 18강에서 그 유클리드의 원론에 대해서 디테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총 13권의 책이고, 그쵸? 뭐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가 구술한 거는 그 원론 소스가 15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근데 오리지널은 북 13,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론에서 18강에서 제가 뭐 자료 첨부한 것도 드렸고 해서 보셨다면 5, 6, 7권이 어떤 레이쇼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레이쇼에는 어떤 에우독소스가 얘기하는 그런 원리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를 어머니들은 기억하시게 좋습니다. 자, 에우독소스는 잘 모르지만 지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원론의 5, 6, 7권이 레이쇼에 관한 것이고 여기도 에우독소스의 어떤 소스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또 얼마나 훌륭한 수학자였다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플라톤이 시라쿠스로 가 있을 때 거기 아카데미 학주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그 원론의 어떤
B의 레이쇼에 관한 거가 어떤 거냐는 걸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제 5권은 제목이 Theory of Abstract Proportion입니다. 어떤 비례식에 대한 어떤 추상성? Abstract Proportion이죠. Proportion 이제 비례식입니다. 자, 정의는 18개가 있고요. 명제는 proposition이죠. 어떤 그 논제를 정하다는 거예요. 논의할 제목을 정하는 게 명제예요. proportion.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데피니션을 간단한 몇 개 3번, 4번 데피니션을 보여드리면 A ratio is a sort of relation in respect of size between two magnitude of the same kind. 그쵸? 레이쇼는 뭐 종류이다. relation, 관계. 그쵸? size, 어떤 two magnitude, 어떤 양을 나타나는 the same kind라는 거죠. 뭐 직선이면 직선, 선분이면 선분의 어떤 same kind, 수면 수, 뭐 삼각형이면 삼각형, 그런 어떤 magnitude 양에 대한 사이즈, 크다 작다에 대한 어떤 비를 나타내는 것이 레이쇼다. 뭐 그런 데피니션이 있는 거고요. 자, magnitude 양이에요. magnitude are said to have a ratio. 어떤 양이라는 거는 말해진다. 레이쇼를 갖는다. to one another. 서로 which can when multiplied exceed one another. 자, 곱해지면 다른 것보다 더 커지거나 뭐 곱하기 1을 하면 2배로 커지는 거고요. 곱하기 0.5를 작아지기도 하는데 어찌했던 멀티플라이 하면 exceed 되는, 정수를 곱하면 exceed 되고 커지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쇼를 갖는다는 거. 자, 원론 6권에서는 similar figure and proportion in geometry, 기하학적인 도형과 도형의 관계에서의 프로포션을 다룹니다. 정의는 4개고요. 33개 theorem. 정리는 proposition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가 앞이죠. 포지션. 어떤 회의의 제목을 잡는다고 할 때, 그쵸? 그래서 명제도 제목을 결정한다. 그쵸?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정한다는 뜻이에요. 명제가. 근데 theorem이라고도 해요. theorem은 정리라고 하고요. 명제나 theorem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theorem을 좋아해요. 정리. 자, 원론 5권에서는 명제가 25개인데요. 원론 6권에서는 33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데피니션, 도형과 이번에 도형 관계에서 나오겠죠. 보면은 자, similar 요거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만 할게요. 자, 7권은 Fundamental of Number Theory. 아까 이윤수 박사님 얘기했듯이 7권에서 이제 숫자로 넘어간다 그랬죠? 자, 6권에서는 Geometry에서 어떤 Proportion. 그쵸? 그 다음에 7권에서는 Number Theory. 숫자로서의 어떤 레이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는 정의 22개와 39개의 정리, theorem을 있다는 것이고요. 자, number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Number is a multitude composed of unit. 그쵸? 어떤 유니트, 놓여진 유니트의 어떤 멀티튜드. 그쵸? 만약에 1이 있으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고 1 더하기 2는 3. 그쵸? 어떤 유니트가 기본 단위가 있으면 기본 숫자 있으면 거기서 멀티튜드 되는 것들을 넘버의 정의로 합니다. 뭐 5는 2가 있으면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멀티튜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he greater number is a multiple of the less. when it measured by the less. 그쵸? 만약에 뭐 멀티플인데 드디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더 큰 수는 그쵸? 그 작은 수, 더 작은 수에다 멀티플 곱하면 더 큰 수가 된다. 여기서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곱하기 2, 곱하기 3 멀티플 하면 greater number가 되죠. 근데 또 반대로 2분의 1 곱하기 하면 작아지긴 하는데 3분의 1 하면 작아지죠. 분수를 곱하면. 자, 어떤 of the less를 멀티플하면 커진다. 여기 자연수를 곱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버에 대해서 어떤 레이쇼를 다루는 것이 원론의 7권 내용이라는 거. 이윤수 박사님의 설명한 원론의 5, 6, 7권 간단하게 데피니션 위주로 좀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Q&A 시간이 됩니다. 수학 토크.
오늘 좀 설명이 내용이 많아서 이제 30분을 가고 있는데 좀 길어졌어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수학 토크. 플라톤 사후 제자 중에서 수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에우독소스. 이제 다 아시겠죠? 자, 그냥 일반적으로 에우독소스 설명하시오가 퀘스천입니다. 앤서, 에우. 에우는 평판이 좋다는 거예요. 유클리드 할 때도 에우클레이데스 다 평판이 좋다는 것이고요. 독사는 의견. 플라톤 할 때 독사 나왔죠? 그 독사는 오피니언이고 에스피테메가 knowledge, 알미라는 건데 어이했던 좋은 의견. 에우독사는 좋은 의견이라는 뜻이고 라틴어로 베네딕토스. 이런 뭐 교황 이름 보면 베네딕토스 많이 있죠. 그래서 베네딕토스가 결국 그리스어로는 에우독사라는 뜻입니다. 자, 라틴어로 베네딕토스의 이름을 가진 에우독소스는 고대 그리스 비례론자. 에우독소스는 비례론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원론의 5, 6, 7권 저술에 영향을 주었다. 그쵸? 에우독소스의 어떤 그 이론이 그쵸? 5, 6, 7권의 소스로 쓰였다는 거예요. 소스. 그쵸? 또한 에우독소는 또 천문학자로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자, 저는 수학자의 관점에서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달과 화성에 에우독소스란 분화구가 있어요. 굉장히 천문학자로서도 유명한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루나 크레이터 분화구인데 에우독소스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달의 분화구가 에우독소스 이름을 갖고 있고요. 마르시안 크레이터, 마르스 화성이에요. 화성의 분화구인데 자, 이 이름이 또 에우독소스에서 천문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에우독소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거의 뭐 수학이라보다 역사에 대한 어떤 뭐 역사를 한번 트레이싱 한 거고요. 결론은 에우독소스를 돋보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제 이문을 들어서지 말라라는 플라톤 아카데미 헌판, 그 역사가 한 900여 년 이어지는데, 그 기하학이라는 그 키워드에 대한 그 역사는 거의 그냥 플라톤 1대만 있고, 2대, 3대 원장은 피타고라스 정수론에 좀 빠지고요. 4대부터는 그 당시 유행인 메인인 어떤 윤리학, 스토아학파의 철학을 따라서 그냥 윤리학적인 그런 학교, 철학 학교로 바뀐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에우독소스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